someone waiting for me. And when I see her, I know that she'll sa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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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beautiful day. 내가 그 회사에서 원하는 필요한 사람의 그런 어떤 성격이나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어떤 일에 대해서 했던 경력이나 그런 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한번 보고 넘기고 연락을 오지 않을 겁니다. Say that you love me.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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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beautiful day. 아직까지 젊은 뭐 10년 정도는 뭐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는. 그렇지. 뭐 5년은 넉넉하게 할 수 있겠고. 네. 근데 건강 관리만 하게 되면 한 10년은 할 수 있지 않나. 70대라도 거의 뭐 60대 체력 관리하시는 분들은 50대 체력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체력은 한 50대 체력 되니까. 예. 근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많이 아쉽죠. 일이 왜 이렇게 소중해요?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은 일단 몸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병 들어가요. 눈높이를 이제 시니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추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했던 정규직에서 했던 근무 어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러면 시니어로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그나마 거기서 이제 적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자기 니즈하고 잘 연결시켜가지고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건데 마치 사회 초년생처럼 너무 이렇게 통화하실 때도 뭐 배차 관련해 통화하실 때도 너무 오히려 젊으신 분들보다도 깍듯하시고 오히려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그 어르신 분들께 괜히 이렇게 이 나이까지 이렇게 버텨오신 게 아니구나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의욕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요. 사실 핏이 맞는 기업들을 스스로 찾으시기가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서요.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인 구직이 청년층들은 좀 익숙하지만 60대만 하더라도 그게 좀 허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면접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50대부터 70대까지 채용 의사가 있는 기업들을 현장에서 구직자분들과 면접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기계를 다룬다는 게 좀 낯설었는데요. 강사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매일 그 훈련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 장점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경기도 5070 전직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50세 이상 구직자분들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및 자격증 취득, 또 현장 실습, 취업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전직을 원하시는 분들, 또 명퇴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요즘 60대는 물론 70대에도 계속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 고령층 55세에서 79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소식과
고령층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김동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이강훈 직업상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동현 본부장님. 네. 최근 고령층의 이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5세에서 79세까지 인구가 1,644만 명이고 이 가운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60.9%입니다. 취업자 수는 978만 명인데요. 아무래도 경기도의 비중이 클 텐데 경기도의 이 고령층 고용 현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경기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고령층 인구는 약 561만 3천 명 정도로서 전체 경기도 인구 중에 약 40%가 고령층 인구입니다. 고령층 인구 중 50대, 60대가 424만 명, 70대 이상이 138만 정도이고 이 중 취업자는 5, 60대가 290만 명, 70대가 3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고용률로 보게 되면 이 중장년이 68.3% 그리고 70대 이상이 25.6%입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실제로 65세 이상의 경우 취업자 수가 해가 갈수록 매년 10% 이상씩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나이가 들수록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다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령층 취업자들의 산업별, 직업별 분포를 보면은 아무래도 전체 취업자에 비해서는 이 단순 노무 비중이 높고 전문 사무직 그리고 전문가 비중이 낮은데 경기도 고령층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경기도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10대 가장 많이 취업하는 그 직종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 직종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 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경비원, 제조 단순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자동차 운전원, 식당 서비스원, 검침 주차관리 등 단순 종사자 등의 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 좀 안타까운 점은 이 경기도에서는 이 몇몇 직종에 그렇게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강훈 선생님, 예. 현재 퇴직 후에 이 직업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퇴직 이후에 재취업까지의 어떤 그 준비 과정이 궁금한데요. 예, 사실 중장년층 누구나 고민하는 지점이 어떤 제2의 인생을 위한 재취업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직에 근무를 하면서 50대 중반쯤에 그 향후 재취업을 위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한 게 나름대로 직업상담이라는 분야를 선택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타고난 어떤 차분하고 안정적인 성향도 있고 그리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라든지 상담을 한 직업적 특성 이런 것도 고려를 했고 그리고 제 어떤 선배 한 분이 직업상담사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서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도 이유가 되었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약 1년 정도 그 직업상담사 공부를 하고 2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네, 이 준비 과정에서 뭐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도움도 받았고요. 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공직에서 바로 나오다 보니까 일자리를 최초에 찾기가 좀 힘들어서 어떻게 우연히 이제 발견한 게 경기도 일자리 재단 그 자바바라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바바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서 게시되어 있는 각종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그 중에 제가 가장 취약한 분야라고 판단되는 그 이력서 작성 분야를 첨삭 지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가 취업 역량 진단 프로그램도 있어서 이걸 이수하여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본부장님, 55세에서 이 79세까지 고령층 1,000만 명이 이제 일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을 계속하겠다라는 고령층이 더 많은데요. 그래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자리 재단에서 지금 경기 5070 그레이트 잡 투어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 이 박람회가 어떤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제 그레이트 잡 투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어떤 말이지 좀 생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잡 투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중장년을 뜻하는 그레이, 주목받다 it,
그리고 일자리 여행이라는 잡투어, 그래서 그레이 잇 잡투어는 중장년들이 주목받는 새로운 일자리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내게 맞는 좋은 일을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약하면 중장년에게 가장 부족한 실무 경험을 지원하면서 경력의 연속성과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투어라고 할 때는 경기도 내 거의 전 시군을 돌아가면서 이 박람회가 열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그레이잡 투어는 27개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좋은 채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인 만큼 이 구직자들도 있지만은 이 일자리 공급 주체인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할 텐데 주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이 구인의 수요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박람회 하면은 아무리 구직자가 많더라 하더라도 실제 참여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참여 기업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너무 잘하는 그런 대기업들은 사실 많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이렇게 박람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구직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집하는 기업은 각 시군마다 특화된 산업과 직종에 연계된 토속 기업들, 이런 저희가 기업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번 광교에서 요양병원이 새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와 연계한 KB 골든 라이프 케어라든가 아니면 현대 홈쇼핑, 또 이제 수원 쪽에 그런 이제 버스 운송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원 여객, 이런 기업들, 즉 그 기업을 지탱해주는 토착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박람회에 참가하고 그쪽에서 실제 채용이 이루어지기까지 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를 공급하니까요. 이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기업들의 인식도 좀 달라집니까? 여기서 좋은 분들을 선발할 수 있다, 이런 네. 인식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장년 채용하게 되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오해를 좀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계시면 우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생산성이 낮을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적응이 좀 느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수원 박람회 이후 채용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중장년 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이제 중장년 분들이 우리가 꼰대라고는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소통, 이걸 잘 함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에 있는 문제점을 좀 바로 해결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의 또 많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중장년들은 아마 유연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조직 적응력이 부족할 거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장년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취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취업에 대한 감사함, 이런 걸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몇몇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중장년이 오히려 더 든든하고 더 좋다. 우리는 앞으로 뭐 중장년만 뽑겠다. 그런 기업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인식전이 얼마나 될지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훈 선생님, 예. 이번 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이 박람회에서 직접 이 직업 상담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까? 예, 일자리 박람회 현장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어떤 개별적으로 길게 상담하는 건 좀 시간상 제한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필요한 희망 분야가 있으면 그 해당 채용 기업에 안내를 해서 면접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채용 기업이 희망하는 직종이 채용 기업 없다 그러면 그 지역 일자리 센터라든지 고용복지센터 그리고 시니어 클럽 이런 유관 기관들이 또 현장에 참여를 합니다. 그 현장 참여하는 유관 기관들 부스에 안내를 해서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박람회 참여해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지난 7월달에 파주 박람회에서 70대 구직자 한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분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당시 그 박람회 기업이 채용 기업이 없어서 어떤 실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분이 살고 계신 파주 인근 지역에 김포라고 있는데 김포 박람회가 바로 그 다음 달에
열리는 게 계획이 돼 있어서 그분에게 김포박람회에 참여하시면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김포박람회를 실시했는데 그때 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람회 현장에 오시는 그 구직자분들한테 어떤 유용한 팁을 하나를 드린다면은, 사실 어렵게 사실 박람회에 참여하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그냥 가시지 말고 직업 상담사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비슷한 세대입니다. 동질감을 다 느끼고 있고, 또 그 구하는 직업도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숨어있는 그런 직업을 찾는, 직종을 찾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따가 가지 마시고 그런 팁을, 귀중한 팁을 잘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귀한 팁입니다. 네, 김동현 본부장님, 지난 7월에 이 수원 메세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수원이 이 경기도의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기업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박람회에 가고 기업이 오면은 일자리가 많이 매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가 수원 메스에서 개막식을 했는데요. 사실은 너무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섭외한 기업은 한 100개 정도 기업이 있었고, 이날 현장에 참여하신 참여자들이 한 5,000명 정도, 그중에 한 1,900명 정도가 실제 면접까지 보셨습니다. 면접까지 보셨고, 이렇게 현장에서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 간 직접 이루어진 면접은 실질적으로 채용까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KB 골든 라이프 케어에 취업하신 한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일자리 박람회 열린 걸 보고 실제 박람회에 참여해서 이때 여기서 사전에 뭐 이력서나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이력서 쓰고 바로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의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까지 보면서 바로 이제 채용까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내 급한 상황을 어떻게 알고 빨리 신속하게 채용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1차 면접이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1차 면접 이후에 또 따로 2차 면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 박람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계속해서 저희가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박람회에 이제 이 구직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 실제로 평균적으로 가령 100명이 오면은 그 몇 분이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다양한 이제 과거의 일자리 사업 성과를 좀 이렇게 집계를 해보면 보통 이제 이런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면 이 중에 15% 정도가 취업에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게 되면 5,000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1,500명 정도의 취업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워낙 오신 분들이 의지도 많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1,500명 이상 사후 관리까지 아마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꼭 채용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또 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 번에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박람회에 참여한 그런 구직자는 재단 입장에서는 계속 케어해줘야 되는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박람회 끝난 이후에라도 그분에게 필요한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강훈 선생님, 이 박람회에 참여하시면서 직접 상담을 하시고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보고 또 취업이 되지 않은 분들도 보는데 어떤 보람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 수원 메세 남북권역 박람회가 이제 대규모로 열렸을 때 양질의 채용기업 그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알선한 분이 채용되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퇴직하거나 아니면 경력이 단절돼서 자신감을 상실한다든지 취업 의지가 많이 꺾여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직업상담사로서 어떤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과정을 저도 구직자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때가 많고요. 제가 같은 입장에서 매번 느끼는 것 중 하나는 희망하는 일자리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취업에 성공한다는 사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박람회에서 일자리 소개뿐만 아니라 이 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맞춤형 직업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중장년들은 바로 이제 취업이 안 될 경우 뭔가 나의 역량을 더 개발하고 싶다. 그런 니즈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한 6개 정도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K 단체 급식 조리, 중장비 과정, 산업 안전 드론, 전기기술사 과정 등 실무 중심으로 5060 맞춤형 과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현재 이 중 4개 과정은 운영이 되고 있고 2개 과정은 저희가 10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K 단체 급식 조리 과정이 있는데요.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도 할 수 있고 단체 급식 현장 맞춤형 실무 능력을 집중 배양해서 조리 현장에서 인정받는 급식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K푸드와 더불어 폭발적 성장을 거듭하고 K급식 조리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단체 급식 조리사를 육성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요양병원, 기업체, 캐터링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중장년분들이 모여서 지금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람회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을 모집을 할 때 박람회 때 교육과정을 위한 모집생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과정이 수료가 되면 실제 저희가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이 직종과 관련된 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수료생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고령층 일자리는 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 많을 수밖에 없던데요. 최근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이 중장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브랜드로 제시한 게 바로 라이트 잡이죠.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라이트 잡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좀 가볍다. 맞습니다. 이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볍다의 라이트, 그리고 기업과 베이비 부모들에게 빛난다의 라이트. 그래서 이 라이트 잡은 2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의 무게는 가볍게, 그리고 우리 중장년과 기업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정책은 도내 베이비부모 구직자가 선호하는 가볍지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55세에서 59세는 34%, 60세에서 64세까지는 41%가 전일제보다 시간제를 더 선호한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거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제, 희망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구직자들의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경기도 내 사업장을 가진 기업이 36시간 미만의 일자리에 중장년을 채용하게 되면 그 기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사회 안전망 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벌써 한 1,000명 정도 사업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2,000명 정도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 40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36시간 미만 일자리라 하더라도 기업에게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일회성 지원인가요? 아닙니다.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월별로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게 되면 한 번만 40만 원을 지원받는 건가요?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매월 40만 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년을 5개월 동안 그렇게 고용을 한다. 그럼 5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강호 선생님, 예. 이 선배 재취업자로서 또 직업 상담 현장에서 이 상담을 하고 계신데 고령층 이 구직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당부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있을까요? 구직 시장에서 사실 시니어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저는 실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부 전문적인 어떤 직업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니어 구인 시장은 중장년 구직자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과거의 어떤 직무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저만의 눈높이를 잘 설정을 해서 적응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하시는 분들도 눈높이를 저는 낮추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눈높이를 자기한테 맞춰서 맞는 직종을 구해서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연 본부장님,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이 박람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9월 이후에는 어느 지역에서 열리고 또 이런 일정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는 9월에 도내에서 총 8번 열리게 됩니다. 9월부터 10월, 11월이 가장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실제 2일에는 포천과 가평을 시작으로 9일에는 동두천, 연천 지역, 그리고 12일에는 하남, 16일은 용인시를 찾아갑니다. 또한 최근 경제가 어려워서 소상공인 또 폐업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연계해서 수원 컨벤션에서 폐업 소상공인 재취업을 위한 또 특별한 박람회도 진행을 하고요. 9월 25일에는 안산, 그리고 30일에는 양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5070 일자리 박람회를 입력하시면 바로 이제 맨 상단에 5070 박람회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이쪽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전체 행사 일정, 참여 기업, 채용 공고, 사전 신청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직접 신청하시고 또 오시면 되는데 어떤 분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수원에 살지만 예를 들어 안성에 있는 기업에 가고 싶다. 근데 그 안성에 있는 기업이 개최되는 곳이 안성이니까 내가 수원 살지만 안성까지 가서 실제 박람회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폭넓게 보시고 원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박람회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고령층 구직자 그리고 구인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 당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70이 넘으셨는데요. 지금 청양의 복지회관에서 시간제 일자리로 급식을 해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낮에. 근데 잠깐 일을 하시는 건데 그래도 이제 돈을 버셔서 이제 저희 손녀,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실제 50대, 60대, 70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잘 기획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나 구직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잘 경청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55세에서 79세까지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의 구직 경로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취업 알선 기관이 38%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자치단체의 일자리 박람회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